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랑 윤소입니다. 올해는 장마가 정말 비 며칠 온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시시하게 끝나버리고 나서 지금 이 계속해서 미칠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작년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가면 갈수록 이게 장마라는 개념이 점점 없어지고 이렇게 미친 듯이 덥다가 갑자기 기습폭우, 콜성폭우, 어떤 특정 지역에만 막 집중호우 약간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계속 올해도 반복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마 끝났다고 해도 방심하지 마시고 이제 내 차가 비 올 때 대비해서 안전하게 지금 잘 관리되고 있는지 잘 체크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와이퍼가 생각보다 온라인에 이제 나 와이퍼 이걸 사는 게 좋을까요? 저걸 사는 게 좋을까요? 실리콘을 살까요? 뭘 살까요?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은 배기량을 보고 컬러를 보고 후륜구동이냐 전륜구동이냐 이런 플랫폼이 뭐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듯이 와이퍼에도 이제 어떤 요소들을 보아야 하는지가 딱 사실 정해져 있는데 어떤 걸 봐야 되는지를 일단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각 요소들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요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불스원 레인오케이에서 실리콘에 그래핀을 입힌 새로운 와이퍼가 나와서 이제 요거를 광고하는 거기는 한데 이거를 광고를 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와이퍼는 어떤 요소들을 보아야 하고 그 각 요소들은 또 이제 어떤 종류들이 존재하는지를 오늘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꼭 불스원 게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어디 가서 내가 와이퍼를 교체해야 된다, 와이퍼를 사야 된다, 하다못해 내가 마트 가서 와이퍼 하나를 딱 집으려고 해. 그럴 때도 여기 써있는 어떤 것들, 이 와이퍼의 구조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와이퍼는 어떤 특성을 가진 와이퍼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아실 수 있도록 오늘 와이퍼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얘는 잠깐 좀 뒤로 하고 요거는 그냥 시장에 파는 제품이고 와이퍼 기본적으로 뭘 봐야 된다라는 거를 딱 세 꼭지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와이퍼 가장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 구조입니다. 요즘 순정 차량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 와이퍼고요. 왜 이름이 플랫이냐? 그냥 그야말로 얇습니다. 이렇게 봐도 좀 굉장히 얇은데 이렇게 얇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위쪽에 메탈 구조가 들어가지 않는다. 10년 전 순정 와이퍼를 보면 10년은 좀 너무했나? 20년으로 해야 되나? 원래 예전에는 메탈 구조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퍼를 금속 구조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군데 잡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어진 와이퍼가 옛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무조건 안 좋았냐라고 하면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텐션이 되게 좋았는데 텐션이 그냥 이렇게 막 휘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텐션이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파트로 나눠져가지고 이 각각의 이 영역을 담당하는 그 금속 구조물들이 요 안에서 텐션을 만들고 또 여기서 만들고 이 위쪽에 올라가는 건 또 전체적인 텐션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끝쪽 그리고 가운데 쪽 굉장히 균일하게 이 와이퍼 고무 블레이드가 유리면에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다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었죠. 자동차 앞유리는 이렇게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굽어있는 앞유리를 얘로 골고루 이렇게 눌러준 상태에서 이 끝부터 이 끝까지 들뜨지 않은 상태에서 물기를 계속 이렇게 닦아줄 수 있어야만 와이퍼가 재성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유리 표면에 이 고무 블레이드를 균일하게 잘 눌러주는 거는 사실 그 스틸 와이퍼가 굉장히 큰 장점이 있었다.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 얘가 왜 이렇게 얇아졌을까요? 이런 거 하나도 이제 차량 무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연비에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은 걔는 아무래도 바람 저항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람 저항을 많이 받다 보니까 걔가 달리면서 이 바람 때문에 만들어내는 그 휘파람 소리 같은 노이즈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그 와이퍼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점점 이렇게 플랫 와이퍼 요 안에다가 그냥 이렇게 철판떼기를 한 줄만 딱 넣어서 이런 플랫 와이퍼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플랫 와이퍼는 확실히 또 이 플랫 와이퍼만의 단점이 있습니다. 많이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끝이 이거 그냥 이렇게 안에 철판 하나 넣어가지고 장력을 만든 거니까 아무래도 요 끝에가 텐션이 떨어져가지고 와이퍼가 한번 물기를 싹 닦고 나면은 요 끝쪽이 좀 덜 닦인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와이퍼 움직일 때 요게 이렇게 따따따따따따 하면서 이 위쪽이 힘없이 이렇게 막 따따따따 떨리면서 소음을 발생시킨다던가 아니면 또 제품 따라서는 이게 또 기본 장력이 너무 세서 이 가운데가 좀 잘 밀착이 안 되고 뜨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 플랫 와이퍼는 요 철판떼기 하나의 장력으로 모든
걸 다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BMW로 따지면 눈으로 보기엔 똑같이 생겼는데 모델별로 순정 와이퍼의 가격이 다 달라요. 앞유리의 알값이 다 다른 거야. 근데 플랫 와이퍼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요 안에 철판떼기 하나 가지고 끝낸단 말이에요. 이 장력을 컨트롤하는 게 따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순정품을 만들 때 뭐 Z4의 앞유리의 알값에 맞는 요 철판의 장력을 따로 조절을 해서 그 차 전용 와이퍼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의 수요나 또 그 차 하나만을 위해서 요런 와이퍼를 또 개발했을 때 개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n분의 1 해가지고 제품 가격에 순정 부품 가격에 녹아들다 보니까 차종별로 길이는 똑같더라도 와이퍼 가격이 달라지는 게 그런 이유인데, 예, 그 정도로 이제 플랫 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장력이 또 이제 중요한데 요게 이제 까딱도 잘못 만들어져 있으면은 사용하기 굉장히 좀 이제 불편해지는 이제 그런 요소가 또 있는 와이퍼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런 하이브리드 타입들이 있죠. 이거는 불소에만 있는 타입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건 아직 광고 아니에요. 지금 종류가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요런 건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요 플랫과 그 스틸 와이퍼의 장점들만 섞었다 라고 하는 건데, 안쪽에 보면은 요 플랫 와이퍼에 사용되는 아주 그 미세한 얇은 철판떼기는 약한 장력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위쪽에 요 안쪽 구조를 보면은 원래 스틸 와이퍼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파트별로 따로따로 장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잡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구조가 요 속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장력을 이중으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유리 표면에 이렇게 닿았을 때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눌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일반은 그냥 스틸 와이퍼들처럼 만들어 놓으면 또 막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미관상도 좋지 않고 녹도 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겉에 케이스를 또 씌워서 어느 정도는 공력 성능이나 이제 소음이 발생되는 것까지도 함께 신경을 쓴 와이퍼 구조가 이런 하이브리드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뭐가 제일 좋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뭐 BMW, 벤츠, 포르쉐 뭐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플랫 와이퍼를 순정으로 사용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순정이니까 그 차 앞유리 알값에 맞춰서 나온 건데 그 당연히 좋겠지. 근데 비싸요. 막 와이퍼 한 쌍에 뭐 한 10만 원 막 그래요. 그러니까 너 그런 게 너무 돈 아까울 때는 이런 하이브리드 구조 사용하시면 되고, 국산차 타시는 분들은 기본 순정 플랫 와이퍼 자체가 애초에 그 차 전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하이브리드 구조가 괜찮게 나온 게 있다라고 하면 하이브리드 구조를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와이퍼에는 어떤 구조들이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구조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고무날이 있죠. 고무날. 요 고무날이 이제 어떤 걸로 만들어졌냐입니다. 그냥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실리콘으로 만들어졌냐, 아니면 그냥 합성 고무, 일반 고무로 만들어졌냐. 그래서 보면 지금 얘가 일반 합성 고무고 얘는 실리콘인데 사실 눈으로 보기에는 티가 안 나요. 근데 이거는 뭐 제품에 써 있을 테니까 일반 합성 고무보다 실리콘 블레이드가 분명히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실리콘을 쓰고 와이퍼 회사들이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걸 거 아니야. 실리콘을 왜 쓰냐? 그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실리콘 블레이드가 열과 온도 변화에 강합니다. 그리고 이 온도 변화에 강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 틴팅 해가지고 막 까맣잖아요. 그러면 이 면이 한 여름철에 막 70도, 80도까지도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얘도 시꺼매. 그러면 이 고무 블레이드가 그 뜨거운 앞유리에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한 여름을 나는 거예요. 문제는 일반 합성 고무가 이 열에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와이퍼 갈고 뭐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와이퍼 상태가 왜 이러지? 이렇게 또 버벅거리고 소음도 나고 잘 안 닦이고 이거 왜 이러는 거지 하면은 이 와이퍼 블레이드 자체가, 이 고무 자체가 변형이 되는 케이스도 있다. 그리고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너무 추울 때는 또 이 고무 블레이드는 갈라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와이퍼의 합성 고무보다는 실리콘 고무를 사용하는 게 좋은 이유가 바로 이 내구성 때문인데, 내구성에 추가적으로 더해서 이 실리콘 블레이드가 만들어주는 효과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발수 성능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거 공부를 하면서 알았어요. 왜 그 와이퍼들 보면은 이게 발수 성능이 있다라고 광고하는 와이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와이퍼들을 보고 이 와이퍼 블레이드에다가 무슨 발수 코팅제를 발라놓은 건가? 그러면 와이퍼 블레이드에 발라놓은 발수 코팅제가 다 닦여나가고 나면은 발수 성능이 없어지겠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여기 사용하는 실리콘 있죠? 이 실리콘 자체가 앞유리에 닿아서 계속 마찰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발수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게 유리에 딱 붙어가지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주 미세한 실리콘 성분을 유리에 전이를 시킨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앞유리에 그 비딩 현상이 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실리콘 와이퍼를 사용하게 되면은 처음 뭐 5분 10분 정도 가동을 하고 나면 이제 발수 성능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곳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이 실리콘에 있는 실리콘 성분이 앞유리에 전이되는 그 시간 동안 와이퍼를 작동을 시켜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또 실리콘을 쓰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소재 자체가 훨씬 더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위쪽 구조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눌러주는 거 플러스 알파로 요 블레이드 단에서도 훨씬 더 유연하게 유리면에 잘 밀착이 된다 라고 이제 이런 장점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에 이어서 요 블레이드 날은 이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마지막, 자, 이 코팅층, 와이퍼 사면은 다 요거 이렇게 씌워 놓잖아요. 요거 씌워 놓는 이유가 요 고무 블레이드 위쪽에 코팅을 입히거든요. 요 코팅을 건드리지 말라고, 요 코팅이 벗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코팅 손상되지 말라고 요런 이제 날들을 다 껴가지고 와이퍼를 판매하게 되는데,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들도 세차하실 때 절대로 와이퍼 블레이드에 이렇게 막 타올로 이렇게 막 닦고, 뭐가 자꾸 검은 게 나오네, 계속 닦으면 안 돼요. 이 코팅이 오래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와이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막 닦으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묻어 나오죠. 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 요 코팅의 종류. 기본적으로는 모든 와이퍼는 그냥 그래파이트 코팅을 한다, 흑연 코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그래파이트가 윤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연필 있잖아요. 연필을 가지고 우리가 종이에 쓰면은 연필이 그냥 그 까만색 딱딱한 물체인데 이렇게 쓰면은 미끄러지듯이 써지죠. 그게 그래파이트가 가지고 있는 윤활성, 그 성질 때문에 우리가 연필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그래파이트의 윤활성을 이용해서 요 블레이드 날에 그래파이트를, 흑연을 쫙 코팅을 해서 입힌 다음에 이 와이퍼가 앞유리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소음 없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면서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그래파이트에서 정말 아주 더 작은 나노 단위의 입자인 이제 그래핀만 한 층을 딱 또 따로 띄어내가지고 이렇게 코팅을 하는 이런 이제 불손 와이퍼 같은 제품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같은 계열로서 그래핀이든 그래파이트건 이 코팅은 이 와이퍼 고무 블레이드, 실리콘 블레이드의 윤활성을 위해서, 유리와의 마찰을 줄이는 윤활성을 만들기 위해서 코팅을 입히게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고무 블레이드나 실리콘 블레이드를 조금 더 내구성이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함께 하는 게 바로 이 코팅이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와이퍼 고르실 때 총 3가지 요소를 보시면 된다. 첫 번째, 어떤 구조냐. 두 번째, 고무 블레이드를 뭘 썼냐. 세 번째, 그 고무 블레이드 코팅을 뭘로 했냐. 네, 요 3개만 딱 보면은 와이퍼는 사실은 끝난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와이퍼가 좋은 와이퍼구나 라는 거를 대충은 이제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는 소양을 갖추셨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 3가지 측면에 입각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불선 레인오케이 메탈 하이브리드 실리콘 엑스 그래핀, 요 제품이 갖는 장점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 기본적으로 구조는 뭐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하이브리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주 얇게 들어가 있는 요 판 하나가 텐션을 혼자 만들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텐션, 전체적인 요 끝까지 돌려주는 텐션은 요 위쪽에 원래 고전적인 메탈 방식의 와이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를 그대로 채용을 해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플랫 와이퍼에 비하면은 장착했을 때 높이는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아주 뭐 큰 사이즈의 와이퍼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 끝까지 눌러주는, 밀착시켜주는 힘은 플랫 와이퍼 대비 더 좋은 와이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와이퍼 블레이드 요 얇은 고무에 그래핀을 코팅하는 그 방법에 대한 특허를 냈는데, 그 특허를 최초로 적용해서 이 제품을 만든 거더라고요. 자, 불손에서 이번에 요 그래핀 코팅을 할 때 특허를 사용했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래핀은 아까 그 흑연 일반 와이퍼들이 다 들어간다는 그 그래파이트, 그 그래파이트 코팅층에 비해서 훨씬 더 얇습니다. 정말 얇아요. 나노 단위로 들어가서 진짜 뭐 머리카락의 몇 분의 1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정말 그 정도로 작은 나노 단위인데, 아니 어차피 그래핀도 그래파이트에서 이렇게 뭐 띄어오는 뭐 그런 구조라며, 그러면은 그냥 그래파이트를 쓰면 되지 뭐하러 이거를 얇게 띄어와가지고 이거 그래핀으로 여기다가 입혀야 되냐,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그래파이트는 문제가 애초에 얘가 생겨먹은 게 이게 큰 입자상에 이렇게 덩어리들 로 생겨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여기다가 얇게 코팅을 해놓는다고 한들 이게 덩어리 단위로 이렇게 듬성 이렇게 빠져버린대요. 그래서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윤활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좋고, 와이퍼에도 너무 쉽게 적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코팅제였지만, 내구성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코팅 소재였다. 자, 그런데 요 그래파이트에서 요 아주 얇은 한꺼풀만 벗겨낸 요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문제는 이 아주 작은 단위의 나노 단위의 그 얇은 그래핀을 요 위에 이제 부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핀이 막 많이 연구가 되고 하면서도 이 위에 입힐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핀 코팅을 한 와이퍼, 특히나 실리콘 고무 위에다가 그래핀 코팅을 한 와이퍼가 찾아보기 어려웠던 건데, 지금 이번에 불스원에서 개발한 특허가 그래서 뭐냐, 이제 요거는 제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연구소에서 연구원 분께서 가장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래핀은 쉽게 말하면 몸통은 있는데 손발이 없대요. 손발이 없으니까 얘 몸통 자체는 엄청 단단한데 얘가 어디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불스원이 개발한 특허가 뭐다? 이 그래핀 소재에다가 손을 달아준 거래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입힐 수 있도록 했다. 요게 특허 내용이고, 그 실제로 등록된 특허를 가지고 만들어진 최초의 와이퍼다. 그래파이트 코팅된 와이퍼들보다 일단 이 코팅층이 훨씬 더 오래 간다. 코팅층이 오래 간다라는 거는 이 윤활성을 만들어주는 이 맨 끝단에 유리와 가장 딱 달라붙어 있는 이 코팅층이 오래 간다라는 거니까, 기존 그래파이트 코팅 와이퍼들보다 오랫동안 사용해도 드드드득거리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훨씬 더 적어졌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일 거고요. 두 번째는 내구성도 내구성이지만 이제 그래파이트 코팅 자체에는 그 윤활성이 가장 잘 나오는 조건이 이제 습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비가 막 와서 완전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최대한의 그 윤활력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는 건데,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좀 완전히 건조한 상황에서도 윤활성이 잘 나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내구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을 뿐더러, 자동차 와이퍼가 작동하는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은 완전히 항상 미친듯이 폭우가 막 퍼붓고 있을 때만 와이퍼를 작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하다못해 워셔액을 작동을 해도 처음에는 완전히 말라있는 상태에서 막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물기 그 한 방울 그거 없앨 때까지 우리는 와이퍼를 맨 유리에 계속 이렇게 작동을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이퍼가 작동하는 환경은 완전히 습한 환경이라기보다는 약간 세미 웻 환경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세미 웻 환경에서도 충분한 윤활성을 잘 만들어주기에는 이 그래핀 코팅이 또 훨씬 더 적합한 와이퍼 코팅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번 신제품에 들어가 있는 이 실리콘 블레이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실리콘이 일반 합성 고무보다 왜 더 좋은지는 앞쪽에 사실 이미 다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지금 이 레인오케이 실리콘 엑스 그래핀 와이퍼에 들어가 있는 실리콘 고무는 조금 더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 실리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열에도 강하고 발수 성능도 가지고 있고 하기는 하지만 마찰 계수가 좀 높다고 합니다. 일반 합성 고무에 비해서. 그래서 같은 실리콘이라도 마찰 계수를 최대한 좀 떨어뜨리면서 만드는 게 핵심인데, 불스원 실리콘은 그냥 마찰 계수를 떨어뜨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리콘이 기본적으로 발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불스원에서 사용하는 요 실리콘, 이게 이름이 또 WPT 실리콘 고무래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겉에 이 코팅층, 그래파이트가 됐건 그래핀이 됐건 요 코팅층을 이제 미세하게 침투해서 요 실리콘 성분을 유리에 이제 전이를 시키는 건데, 발수 성능이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그 실리콘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발수 성능, 그 성분을 조금 더 배합을 늘려서 마찰 계수는 마찰 계수대로 떨어뜨리면서 발수 성능을 조금 더 잘 나오게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일반적인 실리콘 와이퍼 대비 발수 성능은 4배, 그리고 그래핀 코팅과 실리콘 요 또 와이퍼가 합해져서 200만 회 테스트까지 내부에서 완료했다. 불스원에서 맨날 말하거든요. 국내 유일의 R&D 센터를 보유한 곳이다, 회사다, 얘기를 하는데, 엄청 큰 건물의 한 층을 전부 다 연구소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와이퍼와 관련된 테스트 장비만 하더라도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한쪽 가면 와이퍼가 그냥 계속 쉬지 않고 놀고 있어. 자, 이번 불스원 신제품 와이퍼, 물론 제품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우리 회사 레이에도 꼽아주고 사용을 해보고, 우리 함 대표님 카니발에도 꼽아주고 사용을 해보고 다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발수 성능이 진짜로 이 정도 성능이 계속 나와주면은 이거 굳이 꼭 막 발수 코팅을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발수 코팅을 안 한다라는 가정하에는 최소한 이 정도를 하고 다니면은 분명히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을 정도로 발수 성능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발수 성능도 지속되는 시간도 굉장히 좀 길어졌다라고 하고, 이 와이퍼 코팅층 자체의 내구성 또한 좀 더 길어졌다라고 하니까 와이퍼를 바꿀 일이 있다면은 요거를 좀 강력 추천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꼭 이거 뭐 구매하지 않으셔도 돼. 나는 뭐 올해는 더 이상 비 안 올 것 같아. 구매 안 하셔도 돼요. 뭐 무슨 상관이야.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언젠가 와이퍼를 구매할 일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들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는 어떤 걸 써야겠다 라고 그냥 결정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 나는 어차피 갈 때가 됐어. 올해도 또 막 폭우 막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나는 갈 때 된 김에 이 좋은 걸로 갈아둘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런칭이에요. 네, 런칭이다 보니까 또 신제품 나온 요때 그래서 또 이제 런칭 기념 할인도 하고 하니까 네, 요때 또 장만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종합적으로 듭니다.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발수 코팅도 하시고 유막 제거도 여름에는 하시고 와이퍼도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이 여름에 비 갑자기 막 쏟아지는데 앞에 시야 확보 안 되면 진짜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대비해서 이렇게 날 좋을 때 미리 대비를 해두셔야 또 비 온다라는 소식이 딱 있을 때 안심이 되니까, 그리고 또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광고 영상이었지만 나름대로 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